예약이 33만 대나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전부 전쟁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이 돈으로 공장에서는 경장갑차 큐벨바겐과 수륙양용 슈빈바겐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히틀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영화 속의 자동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2018년 개봉작 범블비고요. 한창 인기 있던 시절 1967년형 비틀이 나옵니다. 2007년 전 세계를 휩쓴 변신 우주 로봇 이야기 트랜스포머 아시죠? 5편까지 제작됐는데 기초 설정만 같은 새 이야기 시리즈 리부트의 첫 작품이 범블비입니다. 1987년 미국이 배경이고요. 낡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찰리, 폐차장에서 노란 비틀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지구로 도망온 우주 로봇이었죠. 범블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열심히 고쳐주고 정체를 캐려는 정부기관의 추적을 받아 쫓기고 여러 사건을 겪다가 결국 지구에 남아 함께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자동차 코디들이 4개월 동안 8대의 비틀을 제작했습니다. 추격 시는 출력이 높은, 또 때에 따라서는 조용한 전기 비틀도 있어야 했으니까 물론 낡아 보이게 미술 작업을 했습니다. 1967년형입니다. 비틀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산됐습니다. 나치 하에서는 시제차 개념으로 630여 대 정도만 만들어 관용차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전쟁 후 독일에 주둔한 영국군이 폭스바겐 공장을 관리했는데 가만 보니 공장도 있고 부품도 있고 생산에 전혀 무리가 없었죠. 영국군 지원 아래 폭스바겐은 1945년 가을부터 양산했습니다. 나치가 사라졌으니 카데프바겐 아니죠? 원래 이름 타입 1입니다. 1946년에는 독일 주둔 영국군 차량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틀로 불리게 됐을까요? 전쟁 중인 1938년 10월 16일 뉴욕타임스가 독일의 자동차 소식을 전합니다. 국민차를 영어식으로 폭스 오토라고 썼죠? 헨리 포드가 미국을 위해 한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독일이 국민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후반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반짝이는 작은 딱정벌레 수천 마리가 고속도로를 뒤덮었다. 히틀러가 독일의 국민차를 준비하는데 시험 주행하는 모습이 수많은 비틀무리 같더라. 이 표현이 미국인들에게 꽤나 강렬히 다가갔던 모양입니다. 미국은 1950년부터 타입 1을 수입했는데 딜러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딱딱한 이름 타입 1 대신 비틀로 불렀습니다. 계속 비틀로 알려졌고 출고 22년 만인 1967년 출고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타입 1 비틀, 이렇게 병행 표기했습니다. 물론 부를 땐 비틀. 그러다가 1998년 2세대 타입 1은 타입 2가 아니고 뉴 비틀로 출시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엄밀히 따지면 무당벌레, 레이디버드죠. 그런데 국민차 폭스바겐이라고 해놓고 독일 국민들은 정작 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치는 1939년 초 폭스바겐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면서 4년이 지나면 마이카가 생긴다고 꼬드겼습니다. 신청자에게 200장짜리 우표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타입 1의 가격은 990 라이리스 마르크, 198장의 우표가 필요했는데 우표 한 장당 5 라이리스 마르크, 일주일에 한 장을 권유했습니다. 1년이면 52주, 4년이면 가능하죠? 예약이 33만 대나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전부 전쟁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이 돈으로 공장에서는 경장갑차 큐벨바겐과 수륙양용 슈빈바겐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히틀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인가요? 포르쉐 박사가 만든 두 브랜드 포르쉐와 폭스바겐, 아들 페리가 전쟁 후 포르쉐 운영을 맡았다고 했었죠. 폭스바겐은 딸 루이제 쪽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경영은 부침을 겪습니다. 2012년 7월 5일 폭스바겐은 포르쉐를 완전히 인수합니다. 지금 폭스바겐 산하 브랜드 아주 많습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우디, 폭스바겐, 만트럭, 스카니아, 스코다 등등 무려 19개에 달합니다. 폭스바겐 비틀은 1972년 2월 17일 생산 1,500만 대를 넘겼습니다. 당시 포드 모델 T의 누적 판매량 기록을 넘긴 세계 최다 판매 모델이었습니다. 비틀은 히피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필요 없이 크기만 했던 미국 차에 비해 작고 경제적이었으니까요. 폭스바겐 경영진 좋아했을까요?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1998년 뉴비틀, 2011년에는 더 비틀을 선보였습니다. 그래봤자 옛날이요 였죠. 2019년 7월 멕시코 공장에서 마지막 더 비틀을 출고하며 단종했습니다. 3세대 82년 동안 2,300만 대 이상 생산한 베스트셀링 카 폭스바겐은 굿바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아빠의 비틀로 운전을 배우고 결혼을 하고 노인이 되어 비틀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배경음악은
비틀스의 Let It Be.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 그동안 제법 오랜 시간 할애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가장 좋은 차는 무엇일까요? 네, 고장 안 나는 내 차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 기다려 주세요. 안녕.